안녕하세요. 교과서 문제풀이 고등학교 수학 2고요. 네, 미래인 교과서입니다. 저는 염두가 함께 공부하는 현희쌤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수학 2에서 마지막 개념입니다. 이제 속도와 거리 내용인데요.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은 물론 아직 문제풀이가 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오늘 개념 오늘까지만 공부하면 개념 모두 끝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번 시간 배우게 될 개념은요, 여러분들 이미 사실 미분법 맨 끝 부분에서 사실 배웠던 개념을요, 한번 적분의 관점에서 받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미분의 내용도 좀 필요하고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넓이에 대한 개념, 적분의 개념도 같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위치 속도 가속도 개념 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미분 강의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다시 본 다음에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수능에 대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보통은 제가 미분에 있던 그 위치 속도 내용을 사실 여기 적분을 끌어가지고 같이 설명을 해요. 넘긴 다음에. 근데 사실 알다시피 내신이다 보니까 이것이 좀 순서대로 가야 좀 맞는 거 있어가지고 일단 제가 순서대로 좀 판단은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시작해 볼 거고 첫 번째 개념부터 한번 공부하고 나서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속도, 가속도의 관계부터 같이 다시 한번 복습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분에서 배웠던 건데요. 무엇이냐면 위치하고 속도하고 가속도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보게 되면 자,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무엇이냐면 위치를 뭐 하면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였고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였다? 가속도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가 미분이었고 여기가 미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역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 미분의 역과정이 뭐였죠? 적분입니다. 그쵸? 결국 가속도를 뭐 하면 그쵸? 적분을 해주게 되면 속도가 되는 것이고 속도에 적분하게 뭐가 나오게 되는 거다? 위치가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단원 자체가 적분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 밑에 있는 과정 적분을 볼 건데요. 보통은 실제 문제들 살펴보시면 보통은요 사실은 속도를 가지고 위치를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가속도를 가지고 속도를 구하는 문제는 사실 잘 보질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관계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속도 위치에 대해서 묻고 있다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일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 제가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게 되면 카페가 있어요. 카페 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잠깐 친구를 만나러 잠깐 다른 데 갔어요. 예를 들어 음식점에 갔습니다. 음식점에 갔습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시면 제가 집에서 카페에 다시 갔어요. 그리고 카페에서 음식점에 갔어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온 거냐면 다시 집으로 온 거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제가 집에서 카페까지 가게 되면요. 뭐가 바뀐 거냐? 지금 위치가 바뀐 거죠. 그렇죠?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집에서 제가 카페까지 갈 때 분명히 그것에 대한 속도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결국 뭐냐면 말씀드렸죠. 속도를 뭐하고 적분하면 뭐가 된다? 위치가 되는 거라고요. 그쵸? 자, 그럼 볼게요. 결국 내가 정확히 집에 있었을 때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쵸? 맞나요? 지금 다시 정리하자면 내가 집에 있었을 때의 시간 결국 시간 A라고 생각할게요. 여기 A예요. A가 되는 것이고 카페 도착했을 시간을 제가 B라고 두면 결국 A부터 B까지 제가 속도를 적분을 해주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그치 현재 카페에서의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위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단 집에서의 위치에 제가 예를 들어 집에서 위치에 제가 뭐가 될까요? 1이에요. 1. 1하고 더게 되면 뭘 더해주셔야 될까? 당연히 1을 더해주셔야겠죠. 그쵸? 원래 위치에다가 요만큼 더 간 거니까요. 그쵸?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봐도 시각 t는 b에서의 위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보통 문제에서는 항상 뭐라고 주냐면요. 뭐 원점을 출발하여 뭐 예를 들어 점 0을 출발 이렇게 문제 주기 때문에요. 보통은 사실 여기 있는 1이요. 대신에 뭐가 더 보통 그냥 0이 되는데요. 문제에 따라서 사실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에 보통 항상 정피를 원점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항상 문제를 읽으셔가지고요. 시작점이 0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확인하셔가지고 문제를 판단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제가요, 집에서요, 카페에 갔다가, 다시 음식점에 갔다, 다시 집으로 왔어요. 그쵸? 자, 그러면요, 당연히 저는 운동을 한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움직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볼게요. 이거를 한번 위치 입장에서 보면, 위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집에서 카페를 갔습니다. 카페에서 음식점 갔어요. 다시 집으로 왔어요. 저는 지금 사실 그거 보게 되면 출발점이나 도착점이나 같은 거예요. 그쵸? 맞나요? 그럼 저는요, 위치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위치가 변화한 건가요? 변하지 않은 거죠. 그쵸? 약간 이상하네요. 제가 다시 볼게요. 나는 분명 움직여서 엄청 피곤해. 근데 위치 변화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위치는 안 움직인 거예요. 그쵸? 0인 겁니다.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가요. 속도하는 거는요. 속도하는 거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죠. 그쵸? 그럼 다시 보게 되면 얘는 속도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양수가 되는 거고요. 얘는 속도가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쵸? 맞나요? 거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뭐가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하기 없어지기 때문에 상쇄돼 가지고 결국 변화량 자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요. 이겁니다. 뭐냐면요. t는 a부터 b까지요. b까지 위치가 얼마만큼 변화할지 궁금한 거예요. 위치 변화량. 위치 뭐라고요? 변화량이에요. 그럼 뭐예요? 속도 자체를 적분하게 되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변화량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이해 가시나요? 따라서 위치 변화량에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A부터 B까지 그냥 속도를 적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됐어요. 세 번째. 근데 내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난 내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가 궁금한 거예요. 움직인 거리가. 거리는 뭐예요? 양수예요. 그쵸? 결국 보시면 여기는 이 음수를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양수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뭐였죠? 음수 양수 바꿔주는 거 절대값이죠. 즉 뭐냐면 결국 정리해주기는 이겁니다.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t는 a부터 t는 b까지 내가 이번엔 변화량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움직인 거리. 거리는 뭐다? 양수라고요. 그쵸? 맞아요. 근데 적분이 아니라 속도 같은 경우에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기 때문에 적분하면요. 양수도 나올 수 있고 음수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자? 그쵸? 절대값을 취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거죠. 그쵸? 양수도. 따라서 이게 뭐다? A부터 B까지 VT를 적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즉, 뭐 할 수 있죠? 저번 시간에 배웠죠. 넓이에서. 함수를 절대값을 취해서 적분하면 뭐였어요? 넓이였어요. 그쵸? 즉, 얘는 뭐냐면 결국 넓이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문제 자체가 보통은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요. 보통은 사실 직선 2차 함수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직선이 나오게 되면요.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직선 그래프가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한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적분을 하거나 아니면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관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바로 오늘 배울 개념이 되는 것이고 사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미분에서 잘 배우고 오셨다면 사실 여기까지 개념은 사실 크게 어려운 것이 없어요. 반드시 일단 기본적으로 위치 변화량, 그리고 거리까지 반드시 세 가지 용어 잘 기억해 주시고 나서 문제에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그러면요. 문제 1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좌표 1점을 출발하여 수직선을 움직인 점 P의 시각 T의 속도가 VT는 4T-T 제곱일 때의 다음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각 T에서 점 P의 위치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쵸? 자, 그럼 어떻게 구하자? 위치는 뭐 하자? 속도를 적분하는 거였어요. 그쵸? 자, 그런데 문제 다시 읽어보시면 지금 문제 뭐래요? 좌표가 어디서? 출발점이 0이 아니에요. 1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항상 원점을 출발하는 문제 줄 수 있겠지만 혹은 어떻게 이렇게 1, 2 이런 식으로 숫자를 줄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어떻게 하자? 1 더하기 자, 쓸게요. 1 더하기 0부터 t까지 vt를 적분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게 되면 1부터 0부터 t까지 되는 것이고요. 4t-t 제곱에 dt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적분해 주시게 되면요. 1 플러스 2t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이 0부터 t까지 되기 때문에 정답은 1 플러스 2t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t 세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은 다른 풀이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셔도 상관없냐면요.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위치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냥 자체로 위치 함수를 구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그냥 VT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의 그죠? 부정적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럼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t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에 t 세제곱 더하기 c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c는 뭐가 된다? 그쵸, 적분 상수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출발점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x0이 얼마? 1이기 때문에 1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 다시 대입해주게 되면 x0은 뭐가 되는 거예요? c가 되고, 그러니까 1에서 얼마 된다. 따라서 원래 함수를 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식을 여러 가지 생각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어봤고요. 저 2번, 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3까지 점피의 뭐래요?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 그쵸? 속도를 적분하시면 되겠죠. 그냥. 따라서 얘는 결국 1부터 3까지 결국 VT를 적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분해 주시면 결국 2t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t세제곱이 어디까지? 1부터 3까지 해주게 되면 2 곱하기 9 빼기 1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3분의 4, 27 빼기 1 되어가지고요. 16 마이너스 3분의 26 해서 정답 얼마다? 3분의 22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1번 풀어봤고요. 이제 2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네요. 보내요. 뭐라고 되어있죠? 원점을 출발해요. 보통 이렇게 주어져 하는데요. 사실 고난도 문제일 수도 네, 원점이라고 많이 주지 않고요. 항상 뭐 단어 숫자 주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수익성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 속도가 vt가 c-3t제곱일 때 0부터 3까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움직인 거리래요. 움직인 거리는 뭐다? 그쵸? 덜제값을 취해서 적분하는 거였어요. 따라서 얘는 결국 뭘 구하는 문제냐면 0부터 3까지 결국 VT를 적분해가지고 이제 구하는 문제다. 그래서 뭐 해석할 수 있다? 저 넓이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한번 볼게요. 지금 VT는요. 마이너스 3을 묶어주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얘는 마이너스 3 곱하기 t 플러스 2 곱하기 t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쵸? 따라서 그래프를 확인해 보게 되면 결국 이러한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결국 0부터 3까지 뭐 하는 거예요? 함수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0이 여기 있는 것이고요. 0이 여기 있고요. 그쵸? 그리고 0이 여기 있고 3이 요쯤 있겠죠. 그쵸? 결국 요거를 적분하셔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넓이를 구하는 문제라는 거. 넓이 같이 한번 구해볼게요. 따라서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리는 어떻게 된다? 그쵸? 0부터 2까지 얘는 X축보다 위쪽에 있죠.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대로 결국 12-3t제곱을 적분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부터 3까지는요. 마이너스를 곱하셔야겠죠. 그쵸? 따라서 얘는 3t제곱 마이너스 12를 t에 대해서 적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얘는 12t 마이너스 t 세제곱을 0부터 2까지 적분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t 세제곱 마이너스 12t가 2부터 3까지 적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24 마이너스 8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27 마이너스 8 그 마이너스 12 하셔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16 플러스 19 빼기 12여 가지고요. 정답은 얼마다? 정답은 23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풀어봤고요. 이제 3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을 움직인 전피 시각t의 속도 vt 그래프이다. 다음 문에 답하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시각t는 5에서 전피의 위치를 구하야 되겠죠. 그쵸? 뭘 구하자 그러면 그쵸?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처음 위치 뭐죠? 원점 출발했기 때문에 0을 그냥 더하는 거게 되는 것이고요. 0부터 5까지 결국 속도를 적분해 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쵸? 자, 근데 사실 요거는 이제 좀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2차 함수, 3차 함수 같은 곡선이기 때문에 넓이를 구할 때 항상 뭘 이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적분을 하셔야 되는 거였어요. 그때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 적분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다 1차 함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넓이를요, 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삼각형 넓이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같이 그걸로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결국 우리가 표시한 부분 어디냐면 0부터 5까지니까 결국 요거하고 요게 되는 건데요. 조심하셔야 될 게 있죠. 뭐죠? 맞아요.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속도 자체에 적분한 거기 때문에 넓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쵸? 결국 속도가 X축보다 T축보다 아래쪽에서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음수가 되는 거고요. 위쪽에 있으면 양수가 된다. 그거 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다 양수가 되는 것이고요. 절대값 자체가 없으면 그냥 어떻게 하자? 넓이가 아니라는 거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사실 지금 보시면 지워볼게요. 결국에는 뭐만 보면 되는 문제에는 그쵸? 보시면 요 부분이나 요 부분은 결국 같죠. 넓이 자체가. 그러면 넓이가 같아 적분하면 얼마? 0이었어요. 그쵸? 사실 결국 얘는 뭐냐면 사실은 결국 4부터 5까지 적분하면 되는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쵸? 끝났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된다? 2분의 1 곱하기 얼마? 그쵸? 1 곱하기 2여가지고 얼마? 바로 1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셨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t는 0.7까지 뭘 구하래요?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그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결국 구해보게 되면 첫 번째 지금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여기부터 구해볼게요. 이 부분 구해보시면 0부터 2까지는요. 2분의 1 곱하기 얼마? 2 곱하기 2죠. 얘가 몇 개? 2개 있겠죠. 그쵸? 여기 1, 0부터 3까지, 4까지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0부터 4까지 되는 것이고요. 4부터 7까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4가 됐고, 이기 때문에 구해주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그 밑변은요, 얼마인가요? 3 되는 것이고요. 윗변은 그리고 1 되는 것이고요. 곱하기 높이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얘는 지금 4부터 7까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계산해 보시면 결국 4 더하기 여기 얼마 되는 거냐면 4가 되어서 정답 얼마? 8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가볼게요. 점 P의 움직임을 설명하셔 나와 있죠. 그쵸? 가보겠습니다. 처음에 어디 출발했어요? 지금 원점을 출발한 거예요. 그쵸? 결국 원점을 출발해가지고요. 언제까지? T가 2일 때까지는요.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수기 때문에 어디로? 0부터부터 5 쪽을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쵸? 이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여기에 2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까지 언제 0부터 2까지는 여기까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되었죠? 자,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도가 음수기 때문에 다시 0으로부터 왼쪽 방향.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어떻게 2부터 4까지 움직이게 되는 거죠. 다시 결국 4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죠. 그쵸? 되셨죠? 자, 그 다음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7까지 볼게요. 4부터 7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다시 속도 양수기 때문에 X축 기준 양이 방향 움직인 겁니다. 그쵸? 여기 넓이가 얼마였어요? 4잖아, 4. 거기 다시 0부터 4까지 움직였다. 여기가 4가 되기 때문에 결국 4부터 7까지 움직였다는 것까지 좀 정리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네. 자, 이거 접근하셔서 문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4번 같이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 철로 돌려 50m/s 속도 달린 열차가 제동을 건지 T초 속도가 VT가 50-T일 때요. 이 열차가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결국 뭘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결국에는 속도를 적분해가지고 움직인 거리 언제까지 0부터 50까지에 대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그쵸? 따라서 결국 거리는 뭐가 된다? 거리는 결국 0부터 50까지 결국 속도를 적분하면 되겠죠. 그쵸? 네. 왜냐면 t가 0부터 50까지 왔으니까요. 그쵸? 자, 그럼 얘는 적분해보시면 0부터 50까지 50-t의 dt가 되는 건데요. 결국 적분해 주시게 되면 여기 50 되겠죠. 네, 50t-2분의 1t 제곱에 0부터 50까지 되는 거여가지고요. 2500- 결국 1250인가요? 정답은 1250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적분을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혹은 어떻게 푸셔도 되냐면 지금 이거는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결국 1차함수 그래프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여기를 Y축, 여기를 T축을 보게 되면요. 결국 그래프 이렇게 된 거거든요. 기울기 -1 50이고 50이기 때문에 넓이 결국 요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어가지고요. 봐도 그냥 어떻게 2분의 1 곱하기 50 곱하기 50으로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방식 똑같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4번 퍼봤고 이제 그러면 다음 문제 생각 넓이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문제 출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자체는 뭔가 해석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보통 문제 푸는 것처럼 이제 시험지 출제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셔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활동 1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프에서 색칠한 두 부분의 넓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와 있는데요. 다행히 지금 보시면 결국 이 두 그래프는 지금 당연히 T축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절대값을 취한 거나 안 취한 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T축보다 위쪽에 있다는 항상 양수가 되는 거니까, 그쵸? 따라서 결국 요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 넓이란 뜻은 0부터 지금 보시면 제가 요거를 FT하고 두고, 내가 요거를요. V1t라고 두고요. 제가 요식을 제가 V2t라고 두게 되면 결국 0부터 지금 보시면 결국 0부터 1까지 일단은 V1t 마이너스 V2t 여기 바로 넓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쵸? 결국 이 넓이가 무엇을 먼저 보는 건데 잘 보시면 결국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0부터 1까지 V1t dt 마이너스 0부터 1까지 V2t dt거든요. 근데 얘 잘 보게 어차피 얘는 절대값이 취한 건 없는 건 똑같은 거죠. 항상 양수가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뭐였죠? 절대값을 취한 거 접근하게 되면 얘는 뭐였어? 움직인 거리였습니다. 그쵸? 결국 뭐냐면 지금 얘는 B가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고요.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뺐대요. 그럼 뭐가 될까요? 끝났죠? 결국 움직인 거리의 차이를 의미한다는 거. 움직인 거리의 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색칠한 두 부분 넓이가 같을 때 A와 B가 출발한 후 2분 동안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보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넓이가 같대요. 결국 이 넓이나 결국 같대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그쵸. 결국에는 0부터 2까지 V1t 마이너스 V2t를 적분한 것이 얼마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쵸. 따라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0부터 2까지 V1t dt나 0부터 2까지 V2t dt나 결국 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 두 자전거 A하고 B가 움직인 거리는 같은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다? 첫 번째. A와 B가 움직인 거리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좀 차이가 있죠. 거리는 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보시면 지금 처음에 1초까지는요. 지금 보시면 누가 더 큰가 면적이 B가 더 커요. 면적이 더 크다는 뜻은 뭐냐면 적분한 값이 더 크다는 뜻인 거고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움직인 거리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결국 0초부터 1초까지 어떻게 된 거냐면 B가 더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B가 앞서간다. 자, 그리고 보게 되면 지금 이제 1초부터 볼게요. 1초부터 어떻게 된 거냐면 B가 앞서간 만큼 다시 A가 점점 빨리 가는 거죠. 그러다 결국 그 차이를 A가 좁혀가는 거예요. 그쵸? 되셨죠? 따라서 A가 좁혀나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언제 2초가 됐을 때 최종적으로 A하고 B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가지고 문제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마지막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탐구 융합 문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요 문제가 나올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나올까 말까 생각이 좀 들지만 그냥 일단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셔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문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갈릴레이는요, 정지 상태에 출발하여 가속도가 일정한 물체가 직선 운동할 때 시간의 증분에 대한 속도의 증분의 비가 일정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구의 중력과 속도가 9.8m/s고 일정하다고 할 때 정적분을 이용해서 속도 vt를 구하여 갈릴레이 주장이 옳은 확인해보자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일단 그럼 보시면 뭐래요? 지금 가속도가 9.8m/s 제곱이래요. 그쵸? 가속도가. 그러면 우리가 구할 건 뭐예요? 지금 속도예요. 결국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결국 가속도를 뭐 하는 거야? 적분해가지고 속도를 구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가속도를 적분해가 속도를 구하는 문제는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요. 요 문제 빼고는 사실 볼 수가 없어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사실 속도를 가지고 위치를 구하지 간혹 이제 한두 번씩 가속도를 가지고 문제 내고 간혹 이제 평가원 문제에서 간혹 이제 가속도 건드리게 합니다만은 보통은 사실 이제 속도하고 위치를 가지고 문제 내곤 합니다. 참고만 해두세요. 자, 결국 뭐냐면 결국 가속도가 지금 9.8이라는 거니까 결국 뭘 구하는 속도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볼게요. 지금 결국 가속도가 9.8인 거니까 속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가속도에는 뭐가 되는 거냐면 그쵸? 부정적분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걸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 적분해주게 되면 얘는 9.8t t 더하기 c가 되는 건데요. 지금 문제에서 보게 되면요. 정지 상태에 출발했대요. 그럼 결국 t가 0일 때 v0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기 때문에 따라서 c가 0이기 때문에 결국 vt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9.8t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쵸? 자, 근데 문제 다시 보시면요. 결국 갈릴레이가 주장한 게 뭐냐면 시간의 증분에 대한 속도의 증분의 비가 일정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미분에서 배웠습니다. 결국엔 뭐냐면 평균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증분 자체가 델타 x였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는 y 값의 비율이 델타 y였기 때문에 그쵸. 결국 시간의 델타 t 분의 델타 v가 일정한지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저는요 t가 한번 a부터 b까지 바뀐다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t에 대한 증분은 b-a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속도에 대한 증분은 9.8b-9.8a가 되기 때문에 계산해 주시게 되면 약분해 주시게 되면 결국 9.8이 나와가지고 갈릴레이 주장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되겠죠? 그런 식으로 문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의 결과 정적분 이용해서 위 첫 번째 거에서 1번에서 상수 K값을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문제 같이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요, 결국 가속도가 일정한 물체가요, 자, 낙하할 때 이동거리가요, 낙하된 제곱에 정비량거 나왔다고 합니다. 그쵸? 그랬을 때, 결국 물체 이동거리를 X다 하면 여기 성립한다 나와 있습니다. 그쵸? 결국 뭐예요? 이동거리예요. 이동거리예요. 결국 뭘 구하는 거예요? 맞아요. 결국 우리는 x는 뭐가 되는 거냐면 결국 속도를 적분하면 되겠죠. 그쵸? 따라서 결국에는 0부터 t까지 결국 9.8t를 결국 적분하셔가지고 이제 구하시면 되는 문제들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4.9t 제곱이어가지고요. 따라서 k가 얼마다? 4.9라고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결국 이동거리를 구해서 뭐 하자? 속도를 적분하자는 거.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드디어 이제 수학2의 개념 모두 끝이 났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남은 2시간 동안 이제 중단원 문제 1시간, 대단원 문제 1시간 제가 풀면서 이제 수학2 전체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수학2 공부하면 어려우셨을 겁니다. 특히 이제 앞에 극한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추상적인 점도 나오다 보니까 더더욱 어려우셨을 것 같고, 수학 1과 다르게 수학2 같은 경우 개념 좀 이어지다 보니까 더더욱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한번 이제 공부한 내용들은 사실 싹 잊혀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혼자 힘을 복습해 보시면서 좀 개념을 본인 거 만들어 두시는 과정을 한다면 충분히 나중에 더 잘하게 되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중단원 마무리하기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총 18문제 정도 있습니다.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서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안 풀려도 괜찮아요. 누누이 말씀드린 거지만 한 번이라도 고민해보는 거하고 아예 고민도 안 해보고 오는 건 정말 천지 차이 나거기 때문에 꼭 한 번이라도 고민하고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 중단원 문제 풀이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